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저쪽 중부 이남 지방은 또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어렸을 때는 꿈꿔왔던 뭐 나쁘지 않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조금 추운 거는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눈폭풍이 막 엄청나게 미국 전역을 휩쓸었답니다. 그래서 항공편이 거의 다 묶여버렸고, 또 대규모 정전도 일어나고 피해가 상당히 속출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미국 증시는 밤새 소폭 반등했습니다. 산타 랠리는 못 주더라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상승 원인은 요즘 보면 미국 증시가 이 재료에 어떤 때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악재로 받아들였다가 어떨 때는 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또 나쁘게 받아들이고 또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반등도 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지표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시장 대응하기가 그만큼 까다롭고 힘들어진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밤새는 하여튼 연준이 가장 중시한다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게 좀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PCE 물가지표가 좀 둔화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그 연준의 그 긴축 정책이 좀 먹힌다라는 쪽이겠죠? 좀 먹혔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상승폭은 전일 하락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약세 흐름 속에 있다. 연중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좀 다르지만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는 기술주 나스닥은 좀 보시다시피 아주 바닥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만근님.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잠깐만요. 지금 PC 물가지수는 좀 둔화됐고 그러나 근데 이제 예상치 수준입니다. 일단 지난달보다 0.1% 월별로 봐서는 증가로 지난달보다 좀 둔화됐고, 연율로 봐서도 4.7% 물가가 올라서 지난달 5.0%보다 좀 둔화됐다. 다행이죠. 연준이 물가 잡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잡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이 좀 작용을 했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1년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는데 4.4%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4.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기존 주택 판매가 많이 줄어서 좀 얘기가 나왔었지만 신규 주택 판매는 깜짝 증가를 했습니다. 5.8% 증가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것이
미국 증시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미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통과했죠. 예. 이런 정도. 이제 그래서 시장에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을 가만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요게 이제 월요일이란 말이죠, 이게. 예? 이게 월요일. 여기서부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내렸다, 뭐 반등했다, 다시 내렸다, 반등, 뭐 이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S&P로 볼까요? 네, S&P 500 같은 겁니다만은 하여튼 뭐 저 하단을 연결하는 지지선은 하향 이탈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우리 시장 월요일에 적용이 됐는데 사흘째 연속 빠진 날이었죠, 이때가.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왜 빠졌나 보니까 이때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다라는 핑계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선을 하나 그리고 이 PMI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연준 위원들은 그냥 강성 발언을 했고요. 뭐 리세션 공포,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아래 공포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지금 눌렀습니다. 제조업이 31개월 내 최저를 기록을 했었고 서비스업도 기준치 아래로 떨어져서 약세,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을 보여줬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데다가 유럽에서는 또 금리 인상, 뭐 영국, ECB, 스위스까지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 월요일 날도 미국 증시, 우리는 이제 화요일 날 적용이 됐겠죠. 4거래일째 연속 빠진 거였습니다. 이게 이때는 이때도 마찬가지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런 공포가 이제 작용을 했는데 주택시장이 둔화됐다라는 거였어요. 주택시장이 뭐 NABH 지수라고 하는 건데 10년 내 최저를 기록을 했다. 근데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아까 지난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신규 주택 판매가 깜짝 증가했다 그랬죠. 새 집은 늘었는데 기존 주택 이게 이제 절대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좀 안 좋고 주택 지수가 이제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 뭐 메타가 뭐 이후로부터 반독점 위반 벌금 얘기도 나왔고, 또 하나는 이날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좀 빠졌죠. 이날 우리 증시가, 한국 증시는 왜 빠졌냐, 이것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말입니다. 요날 월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빠졌으니까 화요일 날 빠지는 건 당연한데, 더 빠진 이유는 BOJ 일본이 예상 밖에 그 금리 인상,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미국 증시는 그래놓고 그날 오히려 반등 소폭, 일본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0.1% 상승. 0.1%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택 지표가 이제 부진을 해서 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뭐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채권 금리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테슬라가 이제 막 급락하고 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 음봉 만들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버텨줬어요.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땠어요? 이제 수요일 날이죠. 뭐 보합권 정도,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해외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수요일 날 우리 증시는 이제 약보합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이유가 나이키가 이제 전날 장마감 후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소비 좋네. 예, 소비 좋네. 그러면서 또 원래 소비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고 악재로 작용했던 건데, 이제 또 뭐 기업 실적에 크게 우려는 안 되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 된 거예요. 나이키가 이날 이제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업시켰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1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는 10개월째 감소를 했는데, 연준에 이때는 또 그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든 것이 연준의 목표에 준한다. 기축 완화를 시사한다.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 해석 의견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해석이. 그죠? 네. 아니, 지난 밤새는 신규 주택이 좋아서 올랐고, 이때는 주택 판매 부진해서 오르고, 이게 무슨,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때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것도 수정을 해서 더 떨어졌고, 뭐 이런 겁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살아났어요. 이날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살아났고, 지난 밤새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살아났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개선이 됐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가.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해석이 조금 됐는데, 주택 지표는 반대로 적용이 됐고요. 그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목요일 날 우리 시장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일본의 그 금리 인상 기축 소화 잘 시키면서 또 반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밤새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어저께 전일 밤 미국 증시는 또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빠졌죠. 푹 빠졌다가 그래도 아래꼬리 달기는 했는데, 이날 왜 미국 증시가 빠졌냐면 3분기 GDP는 3.2% 성장으로 매우 좋게 나와 버렸어요. 좋게 나왔는데 잠정치 2.9%보다 더 높아졌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또 우려로 빠진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지표 좋게 나왔다고 오를 때는 어제고 또 좋게 나오니까 걱정된다고 또 다음 날은 빠지고, 이런 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날 기술주들 특히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뭐 반도체주도 엄청 빠졌고요. 근데 그래 놓고 어제 우리 증시는 다시 또 반등을 해요. 미국 증시 아래꼬리 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푸틴이 조기 종전 발언도 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안 좋았던 거는 금투세, 그 양도세 조치도 또 안 좋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그래서 우리 증시도 크게 빠졌어요. 미국 증시 빠진 데다가 목요일 날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요거 이제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완화 조치를 기대했는데 그거 그냥 무산됐죠.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면서 어제는 4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나타난 현상이고, 지난 밤새 뉴욕 증시는 또 왜 반등했냐?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이 됐고, 신규 주택 판매도 좋았고, 또 PC 물가 지수가 예상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전달보다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졌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여튼 연휴 앞두고 거래량은 매우 감소를 했고요. 그 한산한 가운데 이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큰 흐름을 봐야 되겠죠. 큰 흐름상은 시장이 분명한 건 약세다. 제가 이제 자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물망 차트라는 게 있어요.
지저분해서 제가 안 띄워놓고 있는데, 보면 대충 안 해도 아니까요. 보면 이제 그물망 차트가 어때요? 이 양운, 그러니까 빨간색 구름이 나오면서 이 일봉이 위에 노는 듯 하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파란색 그물로 변해가려고 그래요. 이게 내려오면 다시 또 약세장 돼버립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비슷해요. 네? 그죠? 이게 약세장으로 밀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살짝 반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밀릴 수 있다. 요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어떤 기가 막힌 호재가 나와서 강한 반등,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휴전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게 터진다면 또 좀 어쩔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네. 지금 S&P도 이렇고요. 추세를 하향 이탈했다 그랬잖아요. 추세를 제가 그려놨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머리에 담아두시면 다음에 그림을 볼 때 그걸 연상을 하시면 쉬워요. 다우는 아무래도 우량주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 그물망 안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뭐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얘도 근데 조금만 더 빠져버리면 밑으로 빠져요. 네, 32,000선까지 내려와 버리면, 아직은 33,000선이니까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 그런데 기술 중심의 나스닥, 뭐 우르르치고 코스닥이겠죠? 얘는 이미 파란 그물이고요. 이미 파란 그물이고, 파란 그물 안에서 빨간 그물도 안 나왔고 그냥 죽어 있습니다. 예, 그물 아래에서 힘들어져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것,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을,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의 주도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유럽 증시는 어떤가 보면, 유럽의 경우는 그나마 최근에 좀 반등을 해가지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얘들은 강하게 공격적인 그 긴축 정책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제 가다가 지쳐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은. 중국도 지금 좀 아슬아슬합니다. 밑으로 또 떨어지고 막 이래요. 일본 이러게 돼버렸습니다. 잘 버티는 듯 하더니 요번에 사실상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어요. 일본 경제가 요번 약세장에 내년도 희생양이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들, 글로벌 시각이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요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얘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본이 버티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예, 버티다 결국 제로금리 정책인가요? 뭐 이 금융 완화 정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 후퇴한 거죠.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너무 또 뭐 아까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뭐 휴전을 하면 어떨까 이랬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 나왔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방문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예, 무기 계속 대주겠다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한 십몇 년 전에 뺏겼던 크림반도까지도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쉽게 그래 알았어 내가 졌다 이러고 물러날까요? 택도 없겠죠. 푸틴은 아마 립 서비스 상일 겁니다.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전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푸틴도 그렇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점령한 그 땅 그대로 난 유지하고 독립하고 우리로 이제 러시아로 편입하고 그러고 종전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게 서로 아주 뭐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 상한선을 유가 상한선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60달러로 배럴당. 지금 배럴당 70달러대인데 60달러로 상한선.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할 때 60달러 이상은
주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게 러시아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화가 이제 그 대응 조치로 보복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좋아 그럼. 그저 원유 생산 줄여버리겠어. 50만 배럴 줄인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또 유가가 지난 밤새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내년에도 희망 없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 없다. 좋은 일 없다. 예. 보시면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경제 전망을, 또 주식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경제성장 전망 일제히 다 하향 조정하죠. 또 주식시장도 우리 코스피 범위 밴드를 올해보다 내년이 한참 낮습니다. 낮춰잡고 있어요. 올해보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이렇게 안 좋았는데 내년에 더 안 좋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에 더 안 좋대요. 이 일을 어쩌라는 거야? 내년에 올해보다 더 안 좋다면 이 일을 걱정이죠. 응? 자, 우리 시장도 지금 그물망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월요일날 반등한다 해도 아직 불안한 상태예요. 예. 물론 코스닥은 더 하겠죠. 700도 깨졌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튀어나 내려왔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약세장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 두셔야 된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다라는 언지를 했죠. 어제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내렸습니다. 앞서 이제 KDI 한국경제개발원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내년 성장 전망을 2.3%에서 1.8%로 5%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어요. 이 정부가 제시한 그 경제 성장 전망은 기존의 2.5%에서 무려 0.9%포인트나 낮춘 1.6%로 대폭 낮췄습니다. 정부는. 어찌된 거야? 원래 정부는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은이나 뭐 민간 기관보다는 목표치를 높게 잡는 게 뭐 상례입니다. 원래.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희망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은행보다도 더 낮게 잡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은행 1.7인데 정부는 1.6으로 잡고 있어요. KDI는 또 조정하겠죠. 1.8이니까. 그만큼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어제 이제 한 얘기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그러면서도 물가 안정에 반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 계속 올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금리는 올리지 경기는 꼬꾸라지지 어쩌라는 얘기야. 네? 그만큼 내년도 단단히 맘먹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약세장에도 수익이 나는 여러분들 무기를 장착하시라 그랬죠. 내년에
경기 안 좋고 증시도 뭐 1900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1900. 예. 코스피 1900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대부분 S&P 500 지수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1900 가면 어쩌라고. 한번 1900이 어디쯤인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여기네요. 제가 선 그어놨네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라. 여기까지 내년. 작년 재작년 팬데믹 때 그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야. 사실 올해 우리 종합지수가 현재까지 마이너스 22.3%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2.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요거로 한번 보면 알아요. 유럽은요? 유럽은 보니까 마이너스 11%입니다. 마이너스 11%. 다우지수는 뭐 잘났으니까 냅두고, 예, 그죠? 다우는 뭐 잘났으니까 8%밖에 안 빠졌고. S&P 500 미국 S&P 500이 19% 빠졌습니다. 19%. 나스닥은 좀 더 빠졌겠죠. 예, 나스닥은 뭐 변동성이 크니까 32% 빠졌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8%밖에 안 빠졌어요. 대만은요? 대만 21% 빠졌네요.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 뭐 중국이야 뭐 좀 특별한 나라니까. 예. 중국도 16% 빠졌네요. 올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내년에도 또 빠진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요거의 밑에 또 음봉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요런 거가 되겠죠. 예. 2010년, 11년 때. 우리 시장 현재까지 22% 마이너스. 코스닥은요? 나스닥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37%입니다. 33%. 나스닥만큼 똑같아요. 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경쟁 국가들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증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년에 더 안 좋대요.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떠받쳐줄 시장의 힘은 뭡니까? 시장에 참여된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 그죠? 근데 이 돈이 절대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22일 현재 또 1조 원 이상 빠져나가 가지고 44조입니다. 44조. 44조면 어디냐면은 요 수준이에요. 여기요. 44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44조. 그죠? 요 정도 수준. 여기가 어디냐면은 2020년 4월이죠. 2020년 4월. 그죠? 여기 2020년 4월. 2020년 4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게 현실.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년 6개월 내 최저 수준이 지금 고객 예탁금이에요. 신용제 잔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뭐 먹을 게 있어야지 하죠. 그죠? 2020년 4월 그때가 언젠데? 2020년 4월 여기네요. 여기. 그게 언제라고요? 팬데믹 때요. 예. 코로나19로 그냥 급락했을 때. 이때 수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1900 얘기가 나오는 건 1900 얘기가 괜히 나오겠어요. 여기
돈이 이만큼밖에 없단 얘기예요. 지금 이때 수준밖에. 돈이 있어야 오르지. 그렇죠? 예. 여기에다가 지금 사실 우리 뭐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한 종목 단일 종목 10억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이제 양도소득세가 초과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3억 이상이면 25%라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일반 서민들이야 10억 이상, 야, 꿈 같은 소리. 막 그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 해서 뭐 하겠어. 하지만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매해 연말만 되면 그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주식을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 회피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연말에 주가를 끌어내리더라 라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거 좀 요건을 완화해 줘라. 그래서 정부에서는 100억 이상으로 이제 올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 결국은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를 했지만 이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그냥 예전대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이상. 그렇다면 작년에 예를 한번 보면 작년에 이날이 되겠죠. 마감일 그리고 30날이 마감일이었고 29, 28, 27일이 되죠. 28일이 이제 요때 27일 날 29일 날 배당락하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뭐 이렇게 때려치면서 주가도 한 0.9% 정도 빠졌고, 그죠? 그리고 이날 그 물량 쏟아진 게 그 전부터도 좀 이제 미리 쏟아졌겠죠. 미리 빠져나온 사람도 며칠 동안 있었겠고. 여튼 기간이 1조 7천억.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약 2조 정도가 하루에 쏟아져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해외 증시는 올랐거든. 이때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만 그런 약세 그 하락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대주주 이 요건 양도소득세 회피성 물량 매물 이게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다음 주에 또 매물 뭐 폭탄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쏟아질 매물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 중이다. 또 하나 어제 장중에 이제 저점이 2311이었습니다. 2311인데 여기 반등 강하게 들어와서 뭐 넉넉하게 배당락까지 이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배당락일 지금 간들간들 하잖아요. 그죠? 어제 종가가 2313인데 2300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다. 2300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또 2300도 깨졌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어제 코스닥은 700이 깨졌잖아요. 700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니까. 심리적 지지선. 700선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어제. 그죠? 이젠 월요일날 반등을 한다 해도 뭐 언제든지 무너져도 뭐 이상하지 않을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으니까 지지할 때가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너졌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창에 올려드린 게 이거를 한번 자세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선물지수 일봉입니다 하면서 이게 20날 올린 거예요. 20날. 20날 요 자리는 지금 300선이고요. 선물지수. 요게 무너지면은요. 심리선이 무너지면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 표현 해놨죠. 3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일날 이렇게 쭉 빠지면서 제가 우려의 그 그림을 올렸고, 이틀 뒤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제 그 지켰단 말이야. 지키고 반등했어요. 그나마 지키고 이틀 연속 이제 터치 하다가 아래 꼬리 달다 다시 그 다음날 또 밀렸다가 반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 300선 지지선은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이렇게 했죠. 무너지면 안 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300이 한번 무너졌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 다음 저점을 찾게 돼요. 예. 한번 무너졌는데 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심리선 무너지면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드렸습니다. 어제 다시 또 제가 올렸죠. 어제 올리면서 어제 또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너졌어요. 그죠? 어제 이제 이걸 제가 올릴 때 300.75에서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몇 시에 올렸습니까? 9시 21분에 올렸네요. 아침 9시 21분에. 그러면서 지지선을 위협하는 흐름이다. 이러면서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제 그 지켜질까? 예, 지켜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자리다. 요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제가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그랬죠. A파 하락, B파 반등이냐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면 A파 하락 중이냐 이겁니다. 근데 이 지금 상태로라면 300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로라면 이거를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지난 2달 동안 움직임을. 그죠? 그렇다면 이건 아직 A파 하락 기간이다. 그럼 B파 반등이 언젠가는 또 돌아오죠. 그리고 C파 하락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큰 그림을 일단은 내 스스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 요건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이 이렇게 이제 축 떨어지고 지지선이 무너지고 요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300에서 320 지지선인데 요거 무너지면 어찌 돼요? 요 자리를 향해서 또 내려오는 거지. 그래야 이제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여러분 주식 조금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요거를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거 저기 역 헤드앤숄드형 아니니? 역 헤드앤숄드형? 어깨, 머리, 어깨, 짠. 그죠? 요거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요거를. 네? 이거를 이제 역 헤드앤숄드형이라고 그래요. 역 헤드앤숄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물음표는 그래도 써놓을게요, 제가. 근데 이게 돌아가야죠. 그죠?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야지 역 헤드앤숄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요. 아직 추세 하락형. 아니면 쌍바닥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또 혹시 쌍바닥 만드냐?
어허이. 요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겠죠? 그죠? 예. 다음 주, 다다음 주, 내년 초에 보면은 요게 역 헤드앤숄드냐 아니면 요 쌍바닥이냐가 나오겠습니다. 쌍바닥은 요거죠, 뭐. 쌍바닥은. 이렇게, 이렇게, 어허. 이렇게, 이렇게. 그죠? 쌍바닥. 두고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시장을 보면은, 예. 그 순간순간에 너무 막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도 제가 외바닥보다 쌍바닥이 강하다. 이제 이건 일봉입니다. 일봉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쌍봉이네요. 쌍봉. 쌍봉 만들고 무너졌죠. 다시 여기에서는 이제 300선이 중요 지지선인데 여기에 무너진다면 다음 이 밑으로 또 내려오는 거죠.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는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게 일봉이고요. 자, 60분 봉으로 보면 300선이 무너졌어요. 어제. 무너지고 끝났습니다. 월요일날 요 300선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이게 헷갈리게 무너지느냐? 요거 이제 월요일날 관건이네요. 예, 관건이에요. 월요일날 조금 강보합권으로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그래서 300선 전후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장중 또 무너져서 내려가느냐? 왜냐하면 또 월요일날 저녁에는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다 휴장입니다. 홍콩 증시까지. 예, 크리스마스 연휴로. 그래서 뭐 미미한 월요일날은 아마 움직임이 크지 않은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거고요. 우리하고 일본만 놀고 있죠. 그런 장이 이어질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 하여튼 뭐 그렇게 기대되는 한 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지수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 우리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ELW는 기초자산으로 삼다 그랬죠?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의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들 200개 종목만 추출해서 우량 종목들이겠죠? 큰 대형주. 이들 종목들 위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제 핵심 지수예요. 이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물이고요. 선물이고. 그 다음 ELW도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가 많이 있는 겁니다. 네. 매월물이 여러 등급으로 있죠. 코스피 200 지수 행사가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하고 비슷해요. 수치가. 그죠? 지금 선물은 299.45고요. 299.45. 예, 299.45. 현물은 이거를 현물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302.07입니다. 원래 높네? 꽤 높네? 2포인트 이상 높네? 예. 그 차가 바로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시스. 이 베이시스가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마이너스 2.62포인트가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또 머리에 담아둬야 될 거예요. 내일 모레 일어날 현상이니까. 28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28일 날 요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지든가 아니면 빨간불이 들어오든가 할 거예요. 예, 많이 좁혀질 것 같은데
자, 얘가 배당락을 해버려요. 배당락 지수가 지금 약 4, 5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 50포인트면 거의 뭐 한 2% 가까이 되겠죠. 그죠? 2% 정도. 그러니까 어제 빠진 만큼이 배당락으로 떨어지면서 출발할 거예요. 대개의 경우 배당락 한 부분만큼을 장중에 또 만회를 합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게 상당 부분 만회를 해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아침에 뚝 떨어지는 코스피 200 지수는 한 4, 5포인트 뚝 떨어진다면 300이 깨지는 것은 정해진, 지금 상태로는 현재 상태에서 배당락이 된다면 한 298 정도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298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ELW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행사가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배당락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솔직히 혼자서 다 체크하고 하기에는 여러분 다른 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정도는 전문가한테 맡겨주셔야지.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저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알려드리고요. 그걸 감안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요거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매수 매도를 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12월 9일이 이제 1월물 첫날이에요. 첫날.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일자별 실현 손익을 보니까 9일날 19만 8천 원을 벌었네요. 9%. 12일날은 17% 먹었네요. 50만 원 벌었습니다. 50만 원. 17%인데 50만 원이라는 건 뭐 두 계약도 들어가고 했겠죠. 뭐. 매여 수익을 한번 보십시오. 뭐 25%, 50%. 2%, 3% 수익 내자고 죽어라고 해봐야 돈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응? 자, 보면 9일부터 봐요. 9일부터. 8일부터 볼까? 예. 자, 그레디언트 10% 먹었고요. 이 콜, 풋, 먹은 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10%, 5%, 2%, 3% 먹어가지고 계좌가 불어날까요? 그러다가 물리면 10% 마이너스고. 그래서는 돈 먹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많이 삽니까? 많이 안 사잖아요. 네? 당일 매매일지 한번 볼까? 보세요. 풋을 310원에 사요. 99만원어치. 99만원어치. 예, 200만원어치 팔았고. 요런 거예요. 예? 이날은. 보세요. 100만원, 98만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98만원어치 사가지고 109만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돈 안 해요. 많은 돈. 큰 돈 안 한다고요. 자, 우리 HMM을 샀습니다. HMM을 나눠서 21,800원부터 900원, 22,000원. 이거 100만원어치씩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어치 산 거예요. 10%. 자, 나온 김에 HMM을 제가 다음 주에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할게요. 이미 샀는데 추가 더 하려고 해요. 주가가 아직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는데 이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꽤 많았어요. 특히 이제 공매도가 높은 종목. 왜 공매도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작년에 고점 찍은 이후 계속 빠집니다. 왜 빠져요? 이제 운임비가 해상 운임비가 피크를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실적 안 좋아질 거다. 사실상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미리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주가가 5만 원까지 신고가 찍었던 것이 지금 거의 뭐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반토막 이상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3분의 1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반등했어요. 20% 이상 반등했습니다. 저점에서. 자, 이 종목을 제가 리딩을 하는 이유. 리딩하는 이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예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러면 작년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고 배당을 줬습니다. 작년에도 배당을 600원 했어요. 주당. 근데 올해도 최소한 600원 이상은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으니까 할 것이다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고배당주로도 좋다. 그리고 얘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 하나, 내년 실적 둔화 예상은 이미 선반영됐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벌어놓은 돈이 워낙 많아서 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올해 뭐 엄청 벌어놓은 거죠. 팬데믹으로 해서 수혜주거든요. 재작년에도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네. 보면 재작년 주가도 이렇게 보면은 무진장 오른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거 바닥 기던 주가가 뭐 3,000원 하던 것이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만큼 수혜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 부실할 거 아니야? 전혀 부실 안 해요. 이 한 3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지금 지난 9월 말 현재, 그러니까 3분기 말 현재 현금만, 현금 보유가 9조 원입니다. 9조를 보유하고 있어요. 9조. 얘가 HMM이 몇 년 먹고 살 돈 벌어놓은 겁니다. 이제 얘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되는데 현금이 9조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 놀랍지 않습니까? 불황 어지간히 닥쳐도 이제 껐떡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그 HMM이 배당뿐만 아니라 고배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돈 많이 벌어놓고 이랬을 때 팔자. 매각 재료까지 있단 말이에요. 매각 재료. 매각.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 산업은행 지분 매각. 정부의 민영화 정책. 그죠? 이거 기대된단 말이에요. 수혜주. 확실하게 쓰자. 이겁니다.
사놓고 배당 받고, 배당이야 뭐 3월달 주총에서 결정을 내겠지만 얼마 할지는 아마 정부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가는 바닥권이고 이런 재료들을 잔뜩 가지고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써놔요? 네. 더 써놓지 뭐. 아유, 이만하면은 뭐 갖고 싶은 종목 아닙니까? 그죠? 갖고 싶은 종목. 여러분, ELW 매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지수가 뭐고요? 지수가 빠지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수가 빠지면 풋에서 수익을 내고요. 지수가 오르면 콜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 콜을 사는 거고요.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풋을 사는 겁니다. 예. 어제 우리 방 수익을 뭐로 났어요? 어제 푹 빠지니까 풋에서 수익을 냈잖아요. 그죠? 어제 23일 날 38만원 수익 냈잖아요. 풋 팔아가지고. 그죠? 38만원. 그리고 어제 솔직하게 말씀 보여드릴게요. 어제 매수를 2개를 했어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매수 했습니다. 양매수. 예. 99만원어치씩. 그죠? 어제 이제 이놈은 팔았고요. 팔아서 38만 뭐 벌었고, 예. 이 매도는. 매수. 콜을 하나 사고 풋을 하나 샀어요. 양매수. 왜? 밤새 저게 애매한 구간이니까. 에? 그 PC 지표가 어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월요일날 이제 지수 조금 반등하면 콜 수익 나겠죠? 그럼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수 고점에서 풋 평단 낮춰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게 내포되어 있는 게 너무나 어렵죠. 지수를 맞춘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런 매매, 리딩. 제가 리딩 자체를 여러분이 어렵게 막 어떻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에 뭐 사라. 가격까지 제시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에? 샘플로 저 과거에 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11일 날 거네 이건. 11일 날 거. 보세요. 11일 날 아침 8시 50분에 콜 76을 샀잖아요. 100만원어치 400원에. 그래가지고 10시 32분에 10% 먹고 빠지자 440원에 팔아서 10% 먹었어요.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벌기. 얼마 만에? 시간 딱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만에요. 예. 이거예요. 근데 리딩을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나 없나? 시간 다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대로. 자, 얼마 매수해라. 뭐를? 콜을. 뭐? 코드번호 나오죠? 57HM76을. 얼마에? 400원에 걸어라. 비중은 1계약. 그래가지고 매도 걸었는데 좀 높게 걸었다가 안 되니까 10시 32분에 정정 매도. 정정까지도 보내요. 이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로 나가고 카톡창에 공지단에 띄워 올리고 카톡창에 띄우고 정정 매도 440원에 걸어라. 10% 수익 청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17분에는 이 콜 이제
어느 정도 오르다 싶으니까 풋을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에? 콜, 예? 풋 57HG02를 300원에 걸어놔라. 비중을 한 계약을 300원에 3,300주 99만원어치, 그죠? 그러고서는 얘는 바로 30분 후에 10% 먹기 매도 걸어라. 매도 걸기 수익성. 그랬더니 얘도 팔린 거예요. 얘도 팔리고 콜도 팔리고 풋도 팔리고. 그래서 20% 먹은 거예요. 이게 불과 30분 만에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20만원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자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게끔 리딩을 해요. 뭐 애매하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 어디 오면 알아서 팔고가 아니라 파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요. 파세요가 지금 빨리 파세요가 아니고 얼마에 팔아라 걸어놓으세요 이럽니다. 어려워요? 일하면서도 그거 오면 걸어놓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안 팔리면 정정해서 걸어놓으세요 이래요. 어렵습니까? 걸어놓기니까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고, 요 짧은 문자지만 이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보다 더 긴 문자가 또 안 나가서 요만큼으로 딱 한 거예요. 예, 짧게밖에 글을 못 쓰니까. 그렇게 이런 명확한 리딩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드리는, 예? 솔직한 그런 방입니다. 여러분, 새해 장이 어렵답니다. 그죠? 어려운 장 여러분이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무기 장착하세요. 약세장에도 돈 벌 수 있는 무기 장착하세요. 자, 요게 어느 곳에 올라와 있는 김영균 대표 수익률 내용이네요. 15일날, 16일날 그레디언트, 15일날 이렇게 벌었고요. 22일날 이렇게 벌었고요. 30%도 먹고요. 어저께는 8%도 먹고요. 요래요. 이렇게 수익이 매일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 사람이 김영균 대표고요. 같이 해보십시다, 여러분. 준비해 놓으시면 내년에 경기가 나빠도 나는 그래도 나쁜 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행복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한 그리고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